기차나 거리에서 가끔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거야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피해 다니지.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말이야. 하지만 정말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환각이 아니었다면 이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의 이야기야. 당시 나는 신입생 환영회다, 미팅이다 해서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어. 그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A였지. A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데다 겸손하기까지 한 녀석이었어. 집도 학교 근처라 혼자 살았고 우리는 거의 매일 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렸지. 술에 강했던 나와 A는 알코올 콤비라고 불릴 정도로 붙어 다녔고 동아리 안에서도 늘 중심에 있었어.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2학년이 되던 해에 어느 밤 A의 여자친구 C에게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어. 새벽 2시였지. 너무 무서워. 제발 좀 와줘. 술을 마시던 중이라 귀찮았지만 C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A의 집으로 향했어.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됐지. A는 책상 위에 혼도심한 입은 채 쪼그려 앉아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어. 주위엔 정체불명의 술과 소금이 담긴 접시들, 바닥은 오줌으로 흥건했고 A는 울먹이며 미안해, 미안해 를 영거푸 외치고 있었어.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지.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C가 약속대로 A의 집에 갔지만 인터폰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.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더라. 도저히 평범한 술주정으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급차를 불렀고 A는 실려가던 중 난폭하게 저항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리가 났지.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검사 결과 A의 몸에서는 약물도 어떤 이상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어. 3일 후 퇴원한 A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아마 너무 마셔서 그랬나 봐라고 말했어.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A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. 혼잣말이 많아졌고 벽을 향해 중얼거리거나 학교에도 점점 나오지 않았지.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몸이 좀 안 좋아라며 멀어지더니 결국은 연락하기 전엔 오지 말아줘라는 말을 남기며 연락을 끊었어.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만에 A에게서 연락이 왔어.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집에 좀 와줄래? 서둘러 그의 집으로 갔지. 문을 열자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A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초췌한 모습이었어.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지. A는 발작이 일어나기 며칠 전 친구들과 캠핑을 갔었대. 고기를 굽고 있던 중 갑자기 불 속에서 타는 동물의 털 같은 악취가 퍼졌고 장작을 치우자 정말로 불에 타는 털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.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리를 옮겼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냄새가 계속 따라다녔고 그 냄새가 날 때마다 눈과 코가 없고 입만 달린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시야 끝에 보였다고 했어. 그리고 결정적인 밤 A는 꿈에서 자신을 수호령이라 자칭하는 노인을 만났대.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. 그 여인은 내 조상이 죽인 사람이다. 원한에 사로잡힌 그녀는 대대로 너희 혈족을 괴롭혀왔다. 이를 끊기 위해 조상들은 그 땅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고 오랫동안 그 인과는 끊겨 있었지. 하지만 내가 무심코 그 땅을 밟는 바람에 저주는 되살아났다. 노인은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A는 그것을 실행하려 했지만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없었대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였어. 그 여자가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. 너도 고통받을 의무가 있다. 내 주위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것이다. 무시하면 극심한 우울감이 밀려와 자살 충동이 들고 자살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어. 유일하게 편해지는 순간은 잠들었을 때와 그 수호령의 조언을 따라 의식을 실행할 때뿐이라고 했지. 그리고 A는 울면서 말했어. 난 미친 게 아니야. 이렇게 너랑 제대로 말하고 있잖아. 환각이 아니야. 하지만 이제 곧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. 그 후 A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알코올 의존에 의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. 그렇게 잘생기고 모두의 중심이던 A는 그렇게 무너져 갔지. 한 달쯤 지나자 A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학교를 자퇴시키고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내게 알려왔어. 짐을 정리하러 갔을 때 A의 책상 위에 놓인 코르크 보드엔 대학 친구들과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.
그리고 그중 한 장 캠핑에서 찍은 사진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. 불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 뒤편, 눈과 코 없는 입만 달린 기모노 차림의 여인이 어렴풋이 사진 속에 찍혀 있었던 거야. A가 묘사한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지. 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.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. 그러던 어느 날 일과 관련해 알게 된 한 영매사 할머니에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 사진을 보여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어. 그는 나쁜 것에 매혹된 거예요. 수호령이니 뭐니 다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. 꼭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파장이 맞으면 그런 것들이 붙기도 해요. 그런 인연에 휘말린 사람은 많아요. 그냥 그를 잊으세요. 그녀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. 그저 이 세상엔 그런 부조리하고 무정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야.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야.